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국가직 9급 전기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직권 직류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권 전동기에 대한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직권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자에 단자 전압 V를 인가를 해보면 자 여기는 RS, 여기는 RA,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회전을 할 것이고 여기 역기 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S 직권 계자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것을 전기자 전류 IA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자에서 전기자의 자속 파이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식이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크 한번 볼까요? 토크. 토크는 T는 여러분 공식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2파이 A의 PG 파이 IA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파이 A PG라고 하는 건 어떤 정해져 있는 기계상수이기 때문에 K라고 쓰면 얘는 K 파이 IA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 IA와 IS가 같습니다. 그죠? 요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기 포화가 되지 않는다면 요 파이 대신에 IS라고 쓸 수 있고 IS는 IA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K IA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와 회전 속도는 서로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IA의 제곱에다가 IA에다가 n분의 1을 넣게 되면 얘는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토크 T는 직권 전동계 토크 T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2번에 보시면 직권 전동계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속도식을 보시게 되면요. 속도식 T는 N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의 자속 파이에 V-IA의 RS 플러스 R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속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얘의 속도는 뭐가 되겠까요? 무한대가 돼요. 그렇죠? 0에 수렴하면. 0이 된다는 얘기는 IS가 0이 되면 자속이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얘는 뭐냐면 무부하 운전이에요. 부하가 없이 운전을 하면 부하 전류가 0이 될 거고 IS가 0이 되고 자속이 0이 돼서 속도는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에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무한대가 되어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부하 변화에 대한 토크와 속도가 가장 심하게 변하는 전동기다. 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장 큰 속도 변화를 갖고 있다. 용도로는 이제 기동 토크가 크기 때문에 전동차, 전차 크레인, 권상기 등에 사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 보시게 되면 직권 전동기에서는 역회전을 하려면 요 단자 전압의 극성을 바꾸면 역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직권 계자의 극성 또는 전기자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역회전이 됩니다. 그게 이제 6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1번 자속이 포화되기 전까지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크레인용 전동기와 같이 매우 큰 토크가 필요한 곳에 적합하다도 맞는 얘기고요. 무부하 상태에 연결됐을 때는 동작을 피하라. 왜? 속도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인 거죠. 3번도 맞는 얘기죠. 네 번째, 토크가 커질수록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다. 토크하고 회전수는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토크가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V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V개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V개선의 출력은 루트 3 P1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V개선의 출력률이죠. 출력률을 뭐 구해 보시게 되면 V개선에서 출력되는 것은 루트 3 P1입니다. 근데 델타 개선의 출력은 3P1이죠. 즉 델타 개선에 대한 V개선에 대한 출력률을 의미합니다.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게 되면 57.7% 57.74 이렇게도 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용률이 있습니다. 이용률. 변압기 이용률은 V개선 시 출력은 루트 3 P1입니다. 근데 변압기 사용하는 것은 두 대를 사용하죠. 2P1분의 루트 3 P1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나타내면 86.6%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또한 V개선은 델타 개선 운전 중 한 대가 고장이 나면 V개선으로 삼성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소형량 삼성부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델타 개선에서 한 대 변압기가 고장 나면 V개선으로 운전할 수 있죠. 세 번째 델타 개선의 출력에 비하여 부하의 용량은 57.7%이고 이용률이 86.6%인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겠죠.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그림은 DC 컨버터의 명칭과 정상 상태의 입출력 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TD라고 하는 것은 듀티 레이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로와 출력에 대해서만 잘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련돼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버크부스트 컨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벅 컨버터 같은 경우에 스위치, 얘를 그냥 스위치로 보시면 돼요. 스위치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얘가 스위치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벅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여기 있구나. 벅 부스트는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벅이라고 들어가 있는 컨버터는 스위치가 전원 측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L의 위치. 얘는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얘는 L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스위치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L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벅 컨버터, L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벅 부스트 컨버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부스트 컨버터는 스위치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스위치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 벅은 dVI의 출력이. 부스트 컨버터는 1-D분의 1 VI예요. 그러니까 얘랑 합친 게 벅부스트잖아요. 그럼 1-D의 D의 V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합치면 이거잖아요. 1-D의 D. 그러니까 얘는 회로와 출력만 잘 외우고 있어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된 것이죠. 다른 문제 보면 리플 계수라든가 아니면 평균 전류라든가 좀 복잡하게 문제를 내면 더 어렵게 될 수 있지만 얘는 회로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문제 보시게 되면 스위치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얘도 직렬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위치하고 리액터만 보시면 돼요. 스위치하고 리액터, 스위치 리액터, 벅, 그잖아요. 벅 컨버터, dVI, 그렇죠?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극 60Hz 120kW의 삼성 유도 전동기가 전부하 시 720rpm으로 회전할 때 옳은 것은 여기서 보니까 회전자 주파수, 효율, 공급 전력, 그다음에 동선 다 슬립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먼저 동기 속도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극수는 8극이고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얘는 900rpm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슬립 S를 한번 구해볼까요? 슬립 S는 NS분의 NS-N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NS는 900
900 마이너스 720 계산해 보니까 0.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2차 효율은 이타2는 1-s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1-0.2 하시면 0.8 결국에는 2차 효율은 80%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P2는 1-s의 P예요. 여기 보시면 1-0.2에 자, 출력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12kW. 그렇죠? 계산해 보면 15kW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PC2 볼까요? 동선 2차 동선은 P2에서 P를 빼면 돼요. 그럼 15에서 12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3k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하나 빠졌네. F2 회전자 주파수는 SF1이네요. 그렇죠? 0.2 곱하기 60 하시게 되면 12Hz가 나와요. 그렇죠? 1번에서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는 12Hz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회전자 효율은 80%이고요. 회전자 입력 전력은 15kW이고요. 동소는 3kW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슬립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기기의 등가 회로의 벡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XS는 동기 리액턴스이다. 그럼 여기에서 1번 전동기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유기기전력인 거고 V는 단자전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벡터도를 보시게 되면 이 A가 VT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기전력이 단자전압보다 커요. 여기 있는 전압이 더 크다고요. 요거보다. 그러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공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동기 발전기라는 얘기네. 생산되는 전압이 단자전압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동기로 운전되는 게 아니라 발전기로 운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두 번째, 전류 IA의 위상이 단자전압 VT의 위상보다 느리다. 그러니까 요거의 위상이랑 요거의 위상 보면 얘가 얘보다 느리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맞는 얘기네요. 세 번째, 무효전력이 발생한다.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네 번째, IA가 줄어들면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의 크기 차이는 감소한다. 그게 뭐예요? IA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요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압 강화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얘와 얘가 그 값이 줄어들게 되겠죠. 뭐 간단하게 얘를 요만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보면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가 서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 찾아라라고 하면 1번에 전동기로 동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 발전기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의 크기만 비교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전력 변환 시스템의 전력단의 역할에 따라 블록으로 구분한 그림이다. 각 블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걸 보시게 되면 A는 딱 봐도 여러분들이 삼상 전파 정류 회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는 평활 회로가 되겠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A 블록은 삼상 전파 정류기로서 직류 측 리플 성분의 주파수 전원 주파수의 6배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교류 삼상 교류를 이제 직류로 변환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리플이 발생을 하겠죠. 그 리플 주파수는 기본파 주파수의 6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B 부분은 출력의 전압을 평활하기 위한 필터 회로이다라고 되어 있고 C 부분이 직류를 교류를 바꾸는 인버터죠. 그래서 C 블록은 직류 입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를 나타낸다. 이때 C 블록은 구형파 구동 방식 및 PWM 방식 등을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막 바꾸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내용을 볼게요. 옳은 걸 찾아라. A 블록은 삼상 교류 입력을 정류하는 삼상 다이오드 반파 정류기다. 반파가 아니라 전파 정류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B블록은 A블록의 출력 전압을 평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맞는 얘기죠. C블록은 교류 신호를 직류로 변환하는 인버터를 나타낸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형 변조 C블록의 PWM 스위칭 주파수가 출력 전압의 주파수보다 높을수록 출력 고조파 제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주파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샘플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샘플링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직류를 교류로 만들 때 더 정연파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샘플링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더 정연파에 가깝게 될수록 고조파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고조파 제거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고조파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도전동기의 유도전동기의 그 등가이로를 그려야 되겠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1차 측 V1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R1, 그 다음에 1차 측 누설 리액턴스 X1이 될 것이고, 여기에 코일이 E1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차 측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E2를 단락을 하죠. 여기는 R2, 그 다음에 여기는 X2, 여기는 E2. 근데 얘가 운전을 하게 되면 슬립 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S 맞나요? 이게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가 되겠죠. 뭐 정확히 하자면 여기에 뭐 그 철선과 그 다음에 철선 전류와 뭐 자화 전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가 되니까.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는 지상 전류이다. 자, 여기가 이제 고정자가 되고 여기가 회전자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보게 되면 그냥 딱 봐도 R, L 회로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RL 회로에서 R의 값과 X의 L의 값을 비교해 봤을 때 X 값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얘는 뭐 지상 전류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는 지상 전류이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전격 속도로 운전할 때 기동 시 2차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 기동 시 볼게요. 기동 시는 슬립 S가 얼마죠?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운전 시 슬립은 예를 들어 그냥 0.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누설 리액턴스, 얘가 누설 리액턴스잖아요. 그죠? 누설 리액턴스. 그러면 기동 시 누설 리액턴스 얘는 그냥 X2가 되는 거고요. 얘는 0.1 X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요? 기동 시 누설 리액턴스가 운전 시 누설 리액턴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전격 속도로 운전할 때보다 기동 시의 2차 측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얘가 더 크다고요. 그죠? 얘는 SX2인데 기동 시는 슬립이 1이고 운전 시는 슬립을 0.1이라고 한다면 0.1XS가 되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슬립 S에서 유도전동기의 이론적인 최고 효율은 1-S이다. 그쵸? 이거는 뭐 2차 효율, 2타 2는 뭐 공식에 의해서 1-S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네 번째, 변압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아니다. 크다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돼요. 얘는 변압기예요. 그쵸? 변압기 코일이 이렇게 1차 측이 감겨져 있고 2차 측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렇죠? 자, 유도전동기는 얘가 고정자고요. 맞나요? 얘 안에 회전자예요. 회전자. 얘가 그러면 변압기는 1차 측에서 나온 자속이 2차 측으로 넘어갈 때 얘는 뭘 통해서 넘어가요? 철심을 통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철심으로 자속이 많이 흐르고 여기에서 누설되는 L을 비교해보고, 자, 유도전동기는 얘가 고정자에서
회전자로 넘어갈 때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냐면 공극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 철심을 타고 넘어가는 것과 그냥 공극을 통과하는 것과 어떤 게 편해요? 철심을 타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 얘기는 얘는 누설 자속이 뭐예요? 작단 얘기죠. 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넘어갈 때 철심을 타고 넘어가니까 철심을 타고 넘어가지 않는 애들, 그게 누설 자속이잖아요. 누설 자속이 작아요. 근데 얘는 공극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철심보다 공극으로 넘어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 얘기는 누설 자속이 발생될 수 있는 게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유도전동기가 누설 자속이 더 크단 말이니까 변압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누설 자속이 작다가 아니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4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이 변압기의 능가회로와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와 변압기의 뭐 구조적인 내용만 조금 생각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직류전동기 기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직류전동기 뭐 기동 방식 얘기하면 우리가 직류전동기에는 뭐 직권도 있고 분권도 있고 타여자도 있고 뭐 복권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얘는 분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권 전동기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분권 전동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나요? 자, 얘는 단자전압 V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가 RF, 여기는 RA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흐르는 게 IF고 여기에 흐르는 게 IA가 되고 얘가 부하전류 IA가 돼요. 이 회로만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자, 전동기에 기동에서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기동 토크가 클 것. 맞나요? 그 다음에 기동 전류가 작을 것. 맞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기동 토크는 크고 기동 전류는 작을 것. 그럼 얘는 기동 토크는 T는 K, 파이, IA예요. 그러면 분명히 기동 전류는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커지면 안 돼요. 뭐가 커져야 돼요? IF가 커지면 자속 파이가 커지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동 토크를 키우려면 자속 파이가 커야 돼요. 그럼 자속 파이가 크려면 IF가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저항은 작아야 돼요. 이건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가변 저항 FR이라고 하는 애는 그렇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돼요. 최소. 그래야지 저항이 작으니까 IF가 크고 자속이 많죠. 그래야지 토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자 저항은 최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동 전류는 작아야 돼요. 기동 전류는 작아야 되니까 IA 값이 작아야 된다고요. 그럼 IA 값이 작으려면 요거는 뭐예요? 저항이 커야 되겠잖아요. 기동 저항은 R. 그죠? 여기는 커야 돼요. 그래야지 IA 값을 감소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보시면 전기자 저항은 크게 하고 계자 저항은 최소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회로만 알면 토크는 크고 전류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는 저항은 커야 되고 여기에는 저항을 작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외우지 않아도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대 200 10kVA인 변압기의 등가율은 다음과 같다. 변압기의 출력 전압이 전격 전압이 가장하고 0.8 지상 역류 전격 부하에서 운전되고 있을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전압 변동률이다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공식이 생각나야 됩니다. 입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식이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럼 이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화를 의미하고요. 이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식이 있죠. 10 V의 제곱 P G다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때 공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위죠. P라고 하는 것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이고 그 다음에 V의 단위는 킬로볼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퍼센트 저항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R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10 곱하기 자 2차 측의 전압이 200V입니다. 킬로로 하게 되면 0.2kV가 되겠죠. 0.2의 제곱에 P는 10kV 암페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R의 값이 0.16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4%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고요. 퍼센트 리액턴스는 동일하죠. 10 V의 제곱 0.2의 제곱 10 곱하기 0.12 계산을 해보시면 3%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공식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4 곱하기 코사인 0.8 플러스 3 곱하기 0.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8 3.2가 되고요. 여기는 36 1.8이 됩니다. 더해보시면 5%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1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야자 직류 발전기 A와 B가 병렬 운전으로 130A의 부하를 공급한다. 이때 전기자 저항이 0.2, 0.35mm 때 각각 분담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도 회로를 그리면 쉽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압 타야자 발전기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A 발전기와 B 발전기. 하나는 0.29, 하나는 0.3이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 발전기가 하나, 둘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발전이 되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130A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A다라고 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B다라고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유기되는 유기기 전력을 E, 여기도 마찬가지로 E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자 전압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V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V라고 하는 것은 이 유기기 전력에서 이걸 빼주면 돼요. 0.2 IA를 빼주시면 돼요. 그죠? 얘랑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 2에서 0.3 IB랑 같아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IB라고 하는 전류는 130에서 IA를 뺀 전류와 같겠다. 그죠? 얘 두 개 합친 게 130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IB 대신에 130 마이너스 IA를 해주시면 된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0.2 IA가 되고요. 여기 이 서로 없애면 여기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9가 되나요? 39 플러스 얘랑 곱하면 0.3 IA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0.5 IA는 3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IA는 78A가 됩니다. 그럼 IB는 130에서 78을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52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그림과 같은 삼성 유도전동기의 토크 속도 특성 곡선에서 정상 운전 범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전부하 토크로 운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부분이 뭐란 얘기예요? 전격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는 부하 토크다라고 볼 수 있나요? TL. 그렇죠? 부하 토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 기동 토크는 부하 토크보다 커야지 기동할 수 있으니까 자, 쭉 이렇게 가면서 토크가 증가하니까 회전 속도가
쭉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떠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죠? 전격으로 운전을 하겠죠. 즉 부하 토크와 어디가 전동기 토크가 같은 점에서 전부하 운전을 한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디에가 정상 범위이냐? 그럼 부하가 증가 또는 뭐 감소할 수 있겠죠. 부하 또는 부하가 감소를 할 수 있는데 안전운전 범위는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우리가 안전운전이 된다. 그래서 TN 구간부터 그 다음에 요 TR 구간까지 여기에서 정상운전 범위가 된다. 자, 실제는 여러분들이 정상운전 범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속도가 되고요. 여기는 토크 그래프예요. 그때 자 이렇게 해서 얘는 TM 전동기 토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TL 부하 토크 곡선이 돼요. 그럼 얘는 쭉 보시면 쭉 이렇게 속도가 증가할수록 전동기 토크는 감소하잖아요. DN, DTM. 얘는 음수예요, 그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속도가 증가할수록 부하 토크가 증가한다고요. DN, DTL. 얘는 양수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클 때 안전운전 범위가 돼요. 안정운전 범위.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전동기 토크가 이렇게 여기고 부하 토크가 이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전동기 토크가 즉 회전을 시켜주려고 하는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크니까 어떻게 속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물건이 있고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동기는 당기는 애고요. 얘는 물건의 무게예요. 물건의 무게는 작고 그 당기는 힘은 크니까 속도가 더 어떻게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얘가 증가해서 요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격으로 운전을 하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부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자 부하 토크는 이렇게 되고 자 전동기 토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하 토크가 크고 전동기 토크가 작으니까 얘는 뭐 감소하겠죠. 다시 이쪽으로 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어떠한 점에 있던 간에 이 점으로 어떻게 수렴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전동기 토크의 속도 변화율은 속도 변화분의 전동기 토크의 변화율과 속도 변화율분의 부하 토크의 변화율이 얘가 커야지만이 안전운전 범위가 돼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토크가 이제 내려오는 범위에서 안전운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부하 토크는 뭐 증가를 하든 이렇게 아시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안전운전 범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 범위 이것은 뭐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 변압기유가 가져야 될 구비 조건은 우선 인하점이 높고 응구점이 낮아야 된다.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고 응구점이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는 점이 낮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끓지 말고 낮은 온도에서 얼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점도가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클 것. 점도라고 하는 것은 끈적임인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즉 점도가 낮으면 유동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아야지 변압기 건선에서 열을 뺏어서 외부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도가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 침전물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작용이 없어야 되고 절연저항 및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인하점이 뭐예요?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가 아니라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절연 재료이 금속과 접속하여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야. 그러니까 뭐예요? 점도가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된다.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기동 및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은 주파수, 극수, 전압제어법이죠. 여기서 2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형 유도전동기가 아니라 건선형 유도전동기죠. 요것 때문에 얘가 잘못된 거죠. 농형 유도전동기에서는 뭐 주파수, 극수, 전압제어법이 있고 2차 저항법은 건선형 유도전동기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2번 볼게요. 유도전동기를 신속히 정지하기 위해서는 역상 제동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 특성과 운전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뭐 이중 농형이라든가 또는 뭐 딥슬롯, 그러니까 심구형 회전자가 뭐 사용이 된다. 네 번째, 순수한 단상 유도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어. 그러니까 단상 유도전동기는 뭐예요? 회전자계가 아니라 교번자계죠. 따라서 기동 토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동하기 위해서 기동 권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동 보조 장치가 필요하겠다.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1차 측 전압이 220이다. 다음에 변압기 등가위로 해서 무브와 전류가 0.5A이고 철선이 66W일 때 자와 전류는 얼마인가? 그럼 얘는 요 부분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자, 1차 측에 가해지는 전압이 220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철손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는 자화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이때 무브화 전류라는 게 이제 여자 전류인 거죠. I0. 얘가 0.5A이다. 이때 자화 전류를 구하여라. 근데 보니까 철손 PI가 66W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겠다. 전압을 알고 철손을 알면 철손 전류를 구할 수 있겠다. II는 V1분의 PI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분의 66 하시게 되면 0.3A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0.3A. 그러면 여기에서 I0 여자 전류의 제곱은 철손 전류의 제곱 더하기 자화 전류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화 전류 I파이는 루트 I0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루트 0.5의 제곱 마이너스 0.3의 제곱 하시면 0.4A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화 전류는 0.4A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건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발전기에서 단절권이라든가 분포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조건 고조파를 제거하여 파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대신에 파형은 개선이 되지만 유기기전력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포권과 단절권의 차이점은 뭐냐면 분포권은 열 발산이 좋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단절권은 동량, 즉 전선의, 즉 구리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분포권은 집중권에 비하여 합성 유기기전력이 작다가 돼야 되고요. 단절권은 전절권에 비하여 합성 유기기전력이 작다가 돼야 됩니다. 단절권은 전절권에 비하여 고조파 성분이 감소된다. 그죠? 고조파를 제거하여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절권을 사용을 하는 거죠. 3번이 맞는 얘기고요. 분포권은 집중권에 비하여 코일에 발생하는 열이 일부분에 집중이 된다가 아니라 뭐야? 분포권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열 발산이 훨씬 더 좋겠죠.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되어 있고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 BLDC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브러시형 직류 전동기고 얘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인 BLDC가 되겠습니다. 구조로는 브러시형 같은 경우에는 회전
전기자용입니다. 전기자가 회전한다는 얘기고요. BLDC 같은 경우에는 계자가 회전을 합니다. 다르죠. 얘는 전기자가 회전하고 얘는 계자가 회전을 한다. 건설법에는 뭐 중권, 파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단상, 이상, 삼상, 사상, 건선 등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회전자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서 뭐 홀수자 및 뭐 논리회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류류는 브러쉬와 정류자를 사용하고 얘는 홀 센서와 뭐 인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방향의 변경에서는 단자 전압의 극성을 바꾸고 여기서는 스위칭 시퀀스의 변화, 그러니까 스위칭 작용의 순서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특징으로 보시게 되면 유지 보수가 불필요하고 뭐 소음이 적고 고속 운전 가능하고 출력이 높고 박형화가 가능하다. 박형화라고 하는 것은 얇게, 작게 뭐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명이 및 뭐 내구성이 좋다. 뭐 이렇게 BLDC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수명이 길고 잡음이 적다. 맞는 얘기고요. 전기자가 회전하는 구조를 가진다. 전기자가 아니라 계자가 회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구동전류는 뭐 구형파 또는 뭐 준구형파의 형태이다. 맞는 얘기고요. 회전자 위치 검출 용도로 홀센서가 사용이 된다. 맞는 얘기죠. 2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 마그네틱 토크와 릴럭턴스 토크 모두 사용 가능한 전동기는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관련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마그네틱 토크, 우측에는 릴럭턴스 토크, 중앙에는 마그네틱 토크와 릴럭턴스 토크를 함께 사용하는 전동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그네틱 토크 종류에는 뭐 세 가지가 있네요.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유도 전동기, 직류 전동기가 있겠고요. 릴럭턴스 토크를 사용하는 전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 릴럭턴스 전동기,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마그네틱 토크와 릴럭턴스 토크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전동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삽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영구자석 동기 릴럭턴스 전동기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와 릴럭턴스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릴럭턴스 토크를 이용한 전동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에 있는 표면 부착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토크를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에 있는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가 마그네틱 토크와 릴럭턴스 토크를 함께 사용하는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표 자체를 암기를 해 주신다면 해당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무부하 상태에서 분권 직류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80옴, 계자 전류가 1.5A, 전기자가 2옴일 때 단자 전압과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분권 직류 발전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 분권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는 계자, 여기 RF, RA, 그렇죠? 여기가 유기기 전력 2가 될 것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T.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을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자 저항이 얘는 80옴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계자 전류가 1.5A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2옴이다. 그렇죠? 그때 E와 VT를 구하라. 그리고 무부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VT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랑 같겠네요. 그죠? 얘와 얘를 곱한 거네요. 그죠? 1.5 곱하기 80 하시면 120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무부하기 때문에 계자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자에도 똑같이 1.5A의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럼 2옴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3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발전기이기 때문에 E는 V 플러스 IA, RA가 되죠. 그래서 120 더하기
3 해서 123 볼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자 전압은 120볼트, 유기기 전력은 123볼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로를 그리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다이오드 정류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류회로의 정상 상태이며 시정수 RL은 충분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활류 다이오드이고요. 여기 보니까 단상, 전파, 정류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번 이런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자, 얘는 R이라는 회로고, 자, 이런 전압이 인가됐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단상 전파 정류잖아요. 그럼 가해지는 전압은 분명히 이러한 사인파가 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파라고 적어볼까요? 이렇게 이러한 파형의 인가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에 아래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래 얘는 반파니까 이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전압은 아래 걸리는 전압은 여기 이렇게 돼요. 이러한 파형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R과 L이 있는 회로고 여기 이제 다이오드가 있고 전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런 회로가 L만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인가된 전압은 이러한 전압이 인가됐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R과 L이 있기 때문에 L에 의해서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느려지겠죠,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얘가 0 이렇게 돼요. 0. 얘가 여기에 흐르는 I가 되겠다, 그죠? 전류가 느리단 말이에요. 느려서 이렇게 와서 어딘가에서 얘가 0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전류는 흐르고 있지만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은 사실은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반파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전압을 뭐 V 뭐 D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 전압은 실제로는 이렇게 됐다가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이렇게 됐다가 왜 전류는 흐르니까 전압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걸려요. 이렇게. 이러한 회로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볼게요. 똑같이 R, L이고요. 여기도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 교류 전원이 있고 여기에는 이번엔 요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파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인가되는 전압은 똑같이 이렇게 인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VD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그때 얘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R과 L에 의해서 얘는 느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랑 조금 다르게 얘는 이게 더 요 부분에서 요 차이가 있어요. 얘가 0 되는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돼요. 그건 뭐냐면 여기를 볼게요. 요 차이가 있는데 얘 전류의 요 IL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요 VD라고 하는 전압에 대한 파형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생기지 않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VD에 걸리는 전압이 얘에서는 마이너스로 한번 걸렸다가 끝나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0에서 이렇게 끝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요만큼에 대한 요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요렇게. 여기에 대한 전류는 요 루트로 이렇게 흘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에 대한 전류는 얘가 L이라고 하는 애는 전류를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회로와 이제 요 회로의 차이가 되는. 그러면 보게 되면 여기의 면적이랑 여기의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즉 요 환류 다이오드가 있을 때 평균 전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유도성 부하에 축적되는 에너지 소모를 위한 경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잖아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R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도성 부하에 축적된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한 경로가 있다. 얘가 이렇게 됐다가 저장이 됐죠? 이렇게 되면서 R에게 방전을 한다 이거예요. 경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DF는 부하 전류 I를 평활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맞아요. DF는 I0,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평활화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 DF를 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더 평활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역할을 한다. 그죠? 자, DF를 제거 시 출력 전압의 V0 평균값이 증가한다. 보시게 되면 여기 V0라고 하는 것은 I0 곱하기 여기 있는 부하잖아요. 그쵸? 뭐예요? DF가 있어야지 V0 평균값이 증가하는 거죠. I0가 이게 더 크다고 했잖아요. 요 DF가 있을 때 요 I0가 더 크단 말이에요. 평균 전류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DF가 있을 때 제거가 아니라 있을 때 출력 전압 Vg의 평균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이 잘못됐고요. 교류 전압 한 주기 동안 인덕턴스의 전압의 평균값은 0이다. 얘는 0 돼요. 얘에 걸리는 전압의 평균값. 왜냐면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뭐 환류 다이오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검색해 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동기전동기가 동기속도로 운전되기 위한 기동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계좌권선에는 전원이 인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기전동기는 기동전류가 제로이기 때문에 기동할 수가 없겠죠. 스스로 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동법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동기전동기 기동법이라고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기동법, 기동전동기법, 뭐 저주파 기동법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전동기에다가 유도전동기처럼 기동권선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전동기 기동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기동을 하는 것이 자기기동법이에요. 읽어보면 기동권선을 회전자의 가마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게 유도전동기처럼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전자락기동, 리액터, 보상기 기동 등 많은 방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전자락기동을 제외하면 모든 기동 전류를 경감시키기 위해 공급전압을 낮춘다. 이게 뭐죠? 전자락기동, 리액터 기동, 보상기 기동법이 뭐야? 유도전동기 기동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동기전동기를 유도전동기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즉 제동권선, 즉 기동권선을 써서 기동하는 방식이 자기기동법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기동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기동을 위해서 외부에 힘을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옛날 경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동차에도 뭐예요? 시동 모터가 있잖아요. 시동 모터가는 뭐예요? 외부에서 모터로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계적으로 회전력을 주어서 기동하는 게 기동 전동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주파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주파 저전압 전원으로 기동하고 동기화 후에는 그 전원에 전원 주파수에 서서히 올려 동기 속도로 해서 병렬 운전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기동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주파수에 의한 거, 뭐 저전압 기동법이 있고요. 저주파수 기동법. 그러니까 원동기에 의한 기동법이 뭐예요? 외부에서 회전력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제동건설에 의한 기동법, 이게 유도전동기처럼 뭐 기동 건선을 이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이고요. 전압 증가에 의한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